저희 김민아 감독님과 배우 한선화, 홍예지, 이여름, 이하원 그리고 유선호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편안하게 자리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먼저 김민아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생실스 만든 감독 김민아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선화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생실습에서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MG 교생 선생님 강은경 역의 한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흑마술 동아리 쿠레이소라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아오이 김지수 역할의 홍예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생실습에서 흑마술 동아리에서 귀여운 브리더를 맡고 있는 샛별이, 리코, 이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흑마술 동아리에서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하루카 민지 역 맡은 이화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요괴 400살 먹은 요괴 이다이나 씨를 연기한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베와 순들과 합격에 남은 개교 기념일에 이어서 이렇게 여고생 호러 코미디, 호러블리 코미디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 영화 선배님들께서 여고괴담 시리즈를 만들어 주셨듯이 제 세대에서 여고괴담 호러 코미디 버전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여고괴담 뉴 제네레이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꿈이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방향성으로 영화를 만들어봤고, 이 시작은 이 교생실습의 시작은 23년 9월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23년 9월에 교육영화제라는 곳이 있는데, 교육영화제가 이제 현업에 선생님이 계신 분들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드신 영화제예요. 그 영화제에 제 단편 중에 버거송 챌린지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이 폐막작으로 이제 선정돼서 간 거죠. 이제 갔는데 그 극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끝나고 알고 보니 그날이 서희초 선생님의 49제 추모가 있던 주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23년 9월 그 초반이 선생님께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하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몰랐던 부분인데 끝나고 이제 극장 로비에 가보니까 버거송 챌린지 단편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울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버거송 챌린지라는 단편에 가난한 반장을 지켜주는 선생님 역할이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 고맙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 시위 영상을 보면서 이게 시대의 슬픔이구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슬프시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어떤 무너진 교권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에 대한 슬픔을 영화로 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시절이 있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권이 무너졌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시대에 우리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은 어떻게 사라졌나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서당이 그냥 근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담았지만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점했었을 때 그들의 보통학교를 만들어서 일본어만 가르치고 바로 식민지 노동자로 쓰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보다 학생들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인고한이 그때에 맞춰서 전국에 독립군 분들이 훈장님이 되고 수만 명의 원장님들이 수만 개의 서당을 만들고 그 서당에서 수십만 명의 학동들을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그 서당 교육의 위험성을 인지한 일본이 서당 토벌 작전을 나섰는데 그 작전명이 서당 사냥이라는 이제 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서당 사냥이라는 그 작전명에 우리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사라진 거죠. 아, 이 역사를 영화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쯤 맞춰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차로 가는 그 사이에 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럼 이 시간에 학원을 안 있는 학생들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게 됐고, 사교육 시장이 재작년에 27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령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는 적은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녀분들은 더 배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녀들은 더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시대의 슬픔이구나. 무너진 교권, 사라진 서당, 그리고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이 세 가지 슬픔을 한 영화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생실습을 만들게 됐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시나리오 받고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만큼 되게 독특했고 되게 궁금했고 개성이 아주 넘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 미팅을 하고 싶어서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이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하고 싶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뚜렷하게 어떻게 연출을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고, 네. 그리고 저도 시나리오 받고 나서 이제 감독님 전작 아메바, 그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를 잘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 봅니다. 근데 또 재밌게 이게 죽자고 무섭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또 의미가 있고 또 재밌게 담아내시는 그걸 보면서 뭔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손예지 배우님도 시나리오 소감. 저도 선아 선배님과 같은 마음인데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그 그림들이 잘 안 그려져서 곤란했었는데 아메바를 감독님 전 작품을 보고 나서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무거운 것만 해왔었고 코미디를 시도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메시지도 담겨있는 그런 코미디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배우님. 저는 이제 시나리오 읽었을 때 새소녀들 중에 가장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스크린 데뷔에 맡은 캐릭터가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면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더 좋고 보여드리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독님의 전 작품도 이제 미리 봤었는데 정말 개성이 뚜렷하고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게 항상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너무 기대를 하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더 뭔가 다채로워지고 재밌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의 전작을 시사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너무 특별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대본을 읽어보니까 또 제 캐릭터가 되게 특수하고 특별한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 캐릭터는 또 언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작 사실 시나리오를 이미 다 써놨는데 이 제목 자체가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약간 좀 말을 아껴두고, 이 시리즈 자체는 사실 한 5편까지 구상을 해놨는데 이게 생각할수록 이렇게
더 갈래가 많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살피면서 마음을 살피면서 같은 이제 여고생이 귀신을 만나서 이긴다라는 공식 세팅만 두고 다 다채롭게 다 다른 내용으로 배경도 다르고 세팅도 다른 값으로 해서 뭔가 자기 복제 느낌이 나지 않게 모든 시리즈마다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선생님 같지는 않았고요. 제 연기만 오롯이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게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극 중에서야 MG 교생 선생님인데 저는 MG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더 분량이 더 많아요. 제 촬영 분량이, 그죠? 소녀들 네네네. 선아 배우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으셨죠? 그쵸. 저희 영화가 20회차로 찍었는데 선아 배우님 분량이 20회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리 친구들이랑 호흡을 맞췄던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체감, 뭔가 느낌이. 그래서 항상 만나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 세 친구들의 호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호흡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나이트 촬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실 고군분투해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여름 배우님. 사실은 이제 은서 언니가 촬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연락을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감독님과 촬영팀 분들이 현장의 분위기가 엄청 좋고 좋으신 분들을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나도 다음에 작품을 하게 되면 꼭 좋은 분들과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또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겪어보니 감독님이 되게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말 그대로 되게 촬영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어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접했고 정말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일본어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도 받았었고 수업이 안 되는 날은 일본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음성 메시지도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했었고 제가 꿈에도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꿈에서 제가 일본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일본어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아 배우님이 쌓아오신 시간과 역량들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의 이 교생 실습의 캐스팅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은경이 결국 관객들은 은경이를 따라가는 이야기잖아요. 은경이와 함께 이 학교에 왔다가 이 학교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험난한 과정을 어떤 배우님께서 지구력 있게 끌고 가주실 수 있으실까? 그리고 은경이는 학생들을 사랑하면서도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안에는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미션들을 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아 배우님을 떠올렸던 것 같고 선아 배우님께 시나리오를 러브레터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아 배우께서도 시나리오 읽어보시고 이제 캐스팅 확정하시기 전에 한번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카페에서 잠깐 봤었는데 저는 한 20-30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나갔다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한 2시간가량을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배우님께서 보신 이 시나리오의 어떤 방향성과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시간 속에서 선아 배우님이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나오는 귀신 우리 역할을 해주신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분장이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분장이 아닌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역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리 귀신은 말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대사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오죠. 없는데 그 어떤 소리를 낼까, 어떤 소리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사 있는 나의 역할을 나도 잘 소화하자 뭐 이런 서로 좋은 시너지를 또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무튼 귀신분들의 분장도 정말 도맡아 주신 분장팀과 또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술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다이나 씨를 만나는 그 방의 미술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첫날 그 촬영장을 가서 그게 실제로 보면 종이가 많거든요. 뭐 휴지, 종이 정말 우리가 손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미장센을 만드셨는데 전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품 감독님한테, 그 미술 감독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배우님들도 기억에 남으신 에피소드나 현장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차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즐기는 자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저희가 정말 촬영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도 많이 담겨서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게 그런 흐름들이 잡힌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걸스나잇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촬영 끝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친밀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영화에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의 포인트는 이렇게 가려나 할 때 방향이 꺾이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배우님들. 저는 이제 영화 장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제가 은경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선배님이 그 장면을 연기하시는 걸 보고 여기는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그 장면을 조금 포인트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화원 배우님.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제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촬영을 했던 것도 그게 참 드러났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미술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촬영장에 가서 그 미술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되게 좋아하는 도끼로 이마까 맞죠? 도끼로 이마까 그 캐릭터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신 스틸러 역할에 그 캐릭터를 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게 이 영화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앞서서 배우분들이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분장이나 미술, 도큐멘터리 다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촬영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역할을 또 일본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근데 현장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컷이 나면은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번에 잘 했냐고, 괜찮았냐고. 그래서 혼자 좀 외롭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호 배우님이 어떤 바로미터였어요. 일본어의 바로미터. 저도 상처받았던 에피소드 하나. 그래서 여름 배우님께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름 배우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린 대위적이세요. 그래서 같이 리딩하던 시기에 배우님이랑 리딩 스케줄을 잡는데 배우님이 저한테 목요일이 어떠시냐 그래가지고 그때 목요일이 제가 헌팅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헌팅이라는 게 그 로케이션 촬영장 찾아보러 다니는 걸 헌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은 헌팅을 가야 되고 금요일 날 리딩 어떠세요? 하는데 배우님이 한참 답이 없으시더니 헌팅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가는 헌팅이 몇 분이 오셨어요? 뭐 어디 사세요? 이제 그 헌팅을 간다고 제가 말을 한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헌팅이요, 물음표 3개, 유유, 키키키키 그 키 4개가 아직까지 상처입니다. 아니 내가 그때 감독님을 한 번 뵙고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독님이 메시지를 잘못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읽고 조금 생각을 하다가 검색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 장난치신 건가? 하고 이제 키키키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상처받으셨다고 그 키 4개가 지금까지 상처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수 활동을 하시다가 처음 영화 데뷔작이시다 보니까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아, 이다이나 씨가 이게 영화제 때 정말 일본어과를 다니시는 분들께서 막 되게 학구열로 이걸 분석해 주셔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근데 그런 그 학구열과는 좀 별개로 팝하고의 위대한 스승 치니까 이다이나 씨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이나 씨 느낌 있다. 이거 뭐 있을 법한 요게 이름인데 그래서 이다이나 씨가 됐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팝하고 치시면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뭐 부담감을 느끼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서 저 그냥 제 거 잘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냥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이렇게 후배 배우분들이랑은 작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큰 누나이자 언니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처음인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역할들을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작품에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좀 처음엔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뭐 동료 배우분들 또는 저보다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하던 거랑 또 이렇게 후배분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뭐랄까 회차도 적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감독님 말고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주로 뭐 시나리오 얘기 많이 나누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단 캐릭터 구축 이전에 일본어가 저한테는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부터 정말 완벽하게 외우고 이제 캐릭터 구축을 시작을 했었는데 또 의상을 피팅을 해보고 분장도 해보니까 이미 그 외적인 걸로 완성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저 이다이나 씨답게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흐름에 타게 연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언어수리 외국어는 제가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알았습니다. 이게 한참 전에 바뀌었다는 걸 심지어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다이나 씨가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 온 설정이냐? 무슨 말씀이지? 이제 물음표가 이렇게 떴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한참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제 와서 이걸 수습하려고 하니 되돌릴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제가 놓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자진납세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자진납세 영상도 홍보 콘텐츠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이로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영화는 넓은 아량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절대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여기 매체 기자님들 계시니까 한번 사과 영상 남기시죠, 공식적으로. 네. 아, 네. 사과. 안녕하세요. 교생 실습 감독 김민아입니다. 영화에서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이미 한참 전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영화를 만들면서 한 번 저한테 얘기는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까먹지 않게 멱살을 잡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서 관객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또 앞으로 더 영민한 감독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박수까지 쳐주시면. 네, 그리고 이다이나 씨 캐릭터에 대해서. 네. 이다이나 씨, 선우 배우님께 하시겠어요? 제가 저한테 하신 질문.
선호 배우님의 캐릭터는 뭔가 이다이나 씨가 되게 많이 열어놨었어요. 처음에 캐릭터를 이게 여자 배우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기모노를 입고 가부키 분장을 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요괴의 모습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남자분이 했을 때 남학신을 신은 변발의 사무라이 아니면 무시무시한 갑옷을 입은 사무라이 같은 막 여러 버전을 생각했었는데 이다이나 씨를 선호 배우님께서 해주시기로 한 순간 선호 배우님의 이다이나 씨는 뭔가 일본 대저택에 있는 도련님 같은 느낌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친절한 척하지만 그 안엔 서늘함이 있는 이다이나 씨. 그래서 이누야샤처럼 보이는 것도 이게 선호 배우님의 이 훈훈함이 다 커버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원래 처음에 제 생각은 그 백발의 화상 분장을 한 그 이다이나 씨 모습이 되게 무서웠어야 됐는데 그 분장이 선호 배우님의 그 멋짐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또 그냥 이제 에피소드로 그 영화에서 합동이 그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이다이나 씨한테 걸려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합동했던 그 성화인이라는 배우 친구가 현장에서도 선호 배우님을 부끄러워서 잘 못 봤었거든요. 저는 뚫어져라 보면서. 그래서 이 그 합동이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건지 아니면 잘생겨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지 우리끼리 소스를 돌려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선호 배우님께서 또 이 러블리한 이다이나 씨를 잘 표현해 주셔서 사실 역사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는 캐릭터라 되게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또 이 최종 빌런의 약점이 감동이잖아요. 그런 어떤 귀여운 요소들을 배우님께서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여러 번 보면 더 재밌거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고 또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호러블리라는 어떤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영화 같아요. 정말 러블리함과 호러가 같이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니까 많이 여러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와주신 게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도 처음이고 사실 네, 그리고 또 CGV 단독 개봉 극장에 제 영화가 걸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 많은 기대를 품고 있고 또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한테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서요.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형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신 영화가 베테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가 교생실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 흥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를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한편에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꿈꾸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 교생실습이 꿈꾸게 할 세상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